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지금 최대 주주 변경 오스코텍 대표가 최대 주주가 사망했다는 공시가 나오고 나서 또 상속을 개시한다는 지금 이런 공시가 나오고 나서 오스코텍이 넥스트 거래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표가 사망을 했는데 왜 주가는 오를까? 그러면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앞으로의 상승 구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 또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사실 지금 돌아가신 우리 대표는 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직관적으로는 누군가는 분명 악재처럼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강한 상승에 대한 재료로 해석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렇게 오스코텍이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사망 공시 그리고 또 이제 상속에 대한 공시는 오너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다. 네, 오너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고 지배 구조에 대한 리셋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망을 하셨다라는 자체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변경 후에 최대 주주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기존 최대 주주 지분에 대한 12.45%가 공백 상태에서 상속을 개시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배 구조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 있어. 그러니까 스토리가 생기는 거지. 이 오스코텍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장에서 엄청난 기대감이거든요. 어떠한 케이스도 다 돼. 뭐 아니면은 주요 제약사가 인수를 한다던가 지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최대 주주 오너 리스크 해소가 일단은 가장 큰 것 같고, 이게 중소형주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상속세 또는 상속인이 일부 지분을 매각할 것이고 또 블록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블록딜이라는 게 악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를 그거야. 누가 가져가느냐. 과연 주주가 전략적 투자자가 누가 되느냐. 또 M&A나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이벤트나 단기 급등은 앞으로 이 시나리오에 배팅하는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가라는 건요. 주가라는 건 그거 아세요? 주가라는 건 항상 확정보다는 불확정, 불확실성,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주주 공백에다가 상속 결과가 아직도 미정인 상태고 지분 귀속이 또 미확정인 상태잖아. 그러면 일단은 이 기관 외인들이 아니라 개인들의 수급으로도 주가는 충분히 올라가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제3자 매각, 경영권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시 한번 전략적 투자자가 어떤 우리나라 대형 뭐 제약사가 또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또 공유를 좀 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자 이거를 본장 기준으로 볼 때 분명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확실한 고점에 대한 신호가 뜬 다음에 조정 구간이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매수를 할 만한 완벽한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기 전저점이 이탈될 때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맞았어.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대응할 만한 자리는 첫 번째로 이런 시장에 대한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대감에 따른 상승 구간들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또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차트적으로 볼 때 오스코텍이, 자 볼게요. 차트적으로 볼 때 오스코텍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하나의 상승에 대한 파동, 큰 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이 조정 구간들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게 지금 여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종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죠. 여기서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 여기까지 급등을 한 상태이고, 여기서의 조정 단계는 이미 끝이 났고, 그리고 이 조정 단계 이걸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이게 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끝이 났고, 그리고 여기 전저점이 이탈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RSI 저점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까지 너무나 명확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적어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임펄스 고점 단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혹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3파 고점 단계나 조정 뒤에 또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정확하게 타점들을 또 기술적으로 잡아가면서 이끌어가야, 아직 불확실성 기대감, 또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는 거야. 이런 정확한 타점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무조건 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제가 항상 또 여러분들과 라이브 영상이나 또는 타점에 대한 영상을 같이 좀 대응을 할 거고, 근데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앞으로의 이런 타점들,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때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 그 부분들은 이제 매수나 매도 타점들 다 문자로 또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오스코텍의 앞에 두 글자 오스, 간단하게 오스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스코텍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구간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갈 줄 아느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리고 저한테 문자 주실 때 가끔 저한테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세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또는 코인 시장까지 전반적인 시장을 항상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남들 따라서 매수도 해보고 남들 따라 매도도 해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손실만 나더라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항상 공부했고 이런 재료들을 항상 공부했고, 두 번째로는 이 차트에 대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분명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예를 들어서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게 피지컬 AI 섹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큰 급등을 한번 해줬다가 이게 다시 한번 조정을 또 크게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 이 피지컬 AI 또는 로봇 쪽에 대한 섹터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AI가 전 세계 모든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게 만약에 죽었으면 우리나라나 글로벌 증시는 이미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테마예요. 이 살아있는 테마에서 저점 단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이러한 섹터들이 또 뭐가 있을지, 또 이러한 섹터들, 아직 못 올라간 섹터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간간히 제가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스코텍에 대한 앞으로의 타점들 또 대응들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오스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간간히 정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할 테니까, 문자 남기신 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과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스코텍 여러분들 잊지 말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말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이게 오스코텍 차트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자, 볼게요. 오스코텍 지금 보면은 거의 10%대, 이게 장이 오늘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본장이 이렇게 끝났는데 0.2% 하락해서 끝났는데, 이 넥스트 거래에서 지금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 아직도 살아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스 기억하세요. 오스라고만 남기시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또 제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 빠르게 알려드리겠고,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푹 주무시고 항상 안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